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부터 상당히 좀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갔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좀 총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좀 있었던 일들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10시 반쯤에 긴급 담화를 열어서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여야 대표들이 의원들은 즉각 국회로 와달라 이렇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그 뒤로 계엄사령부가 좀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좀 더 극적으로 치달은 상황이 됐었는데요. 네. 당시에 국회 본청 앞에 출입이 통제가 되기도 하면서 그 앞으로 몰려든 시민들과 계엄군 사이에 대치하는 모습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포고령에 따라서는 이 정치적 결사와 집회 시위 금지, 국회 정치 활동 금지가 규정이 됐고요. 또 모든 언론을 계엄사가 통제한다 이런 명령이 나왔습니다. 네. 또 자정을 넘겨서 새벽 1시 1분쯤에 이때쯤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 지 2시간 48분 만에 여야 국회의원 190명이 본회의장 안에 모였습니다. 네. 이때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시간이 더 흘러서 대통령실 추가 담화가 발표되면서 이때가 오늘 오전 4시 20분쯤으로 보입니다. 이때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6시간 만에 해제입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쭉 이제 여야 당 대표들이 입장을 내놓았고 또 지금 국회에서도 각 당이 긴박하게 좀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금 전에 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를 해서 오전 4시 반부로 계엄 해제가 국무회의에 의결된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본회의를 정해야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당초에는 원래 오전 5시 반에 비공개 의원총회를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본회의 정회를 조금 기다린 뒤에 한 56분쯤 지금 즉시 회의에 참석해라 이런 공지가 내려졌고요. 네. 의원총회는 지금 계속 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원이 참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네. 또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에 민주당 의원들의 결의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예고한 대로 오전 7시에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전 8시에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어젯밤 상황으로 좀 다시 돌아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를 했는데 그 배경에 좀 관심이 많이 쏠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그 배경으로 국회에 잇따른 탄핵소추안 발의와 이 감액예산 처리 이것들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번 계엄은 오늘로 예정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발표된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이런 연쇄 탄핵을 지적했고 또 민주당이 내년도 주요 예산안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오자면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도 쓰면서 반드시 척결하겠다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늘어놨습니다. 또 북한 공산 세력으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 이런 발언도 내놨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위법한 계엄 선포다. 그리고 법 위반 사항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여야 모두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상 엄청난 흠결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위헌적 계엄 선포고 군경의 공권력 행사는 위법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이런 절차도 어긴 계엄 선포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요. 이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수준의 국가 비상사태나 교전 상태,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때 선포할 수 있는데 이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계엄법상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은 1979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로 45년 만입니다. 예. 저희가 임주봉 교수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따가 혹시나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많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좀 언론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외신들도 크게 주목한 사안입니다. 예. 사실 그 직후로 실시간 속보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CNN이 비교적 상세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계 백악관 출입 기자가 직접 출연을 해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대표 국가인 만큼 매우 충격적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또 이번 사태는 약 4년 전에 미국에서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를 연상시키고 있다고도 비유를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정부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또 CNN 역시 한국 국회에 투입된 공수부대 출동 소식과 이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사실도 실시간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계속 전해드린 바와 같이 이 공수부대가 국회 본청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또한 실시간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각계 시민사회에서도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선포 직후에 이 변협에서도 성명을 냈습니다. 네. 변협 역시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입장문을 내서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지 말로써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죠. 여기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선포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 소추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 해석상 명확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김지인 기자와 지금 상황 자세히 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따가 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또 자세히 또 다뤄보겠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면 계속 전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지인 기자였습니다.